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포스텍 대학원에서 블록체인 연구하고 있는 강창훈,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포스텍에서 학부 1호 이제 졸업하고 통합 1학번으로 지금 거의 6년차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저 블록체인 쪽으로 뭔가 연구를 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학교에서 처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수업 같은 것도 만드시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이런 수업을 만드셔서 그때 처음 수업 들어보게 되고, 제가 그 당시에 딱히 관심 가는 분야가 많이 없었어요.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마침 그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뛰어들게 됐고, 네,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헌이라고, 저는 이제 컴공과를 나오진 않았고, 이제 IT공학과 학부 17학번에 졸업하고, 이제 컴공 대학원 이제 1학번 입학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왜 이제 블록체인을 하게 됐냐, 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요새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9년도에 이제 SES 그 프로그램으로 여름 인턴십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름뿐만 아니라 이제 가을 학기 한 학기 내내 이제 좀 인턴십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진행했던 회사가 펜타 시큐리티였고, 이제 거기서 좀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게 이제 블록체인 트랜잭션 모니터링하고, 아니면 또 트랜잭션을 좀 DB화 해가지고 이제 다른 API로 좀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좀 블록체인 관심 가지고, 그리고 한때 요새는 되게 리플이 좀 3,000원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리플 300원대 해가지고 좀 5만원어치 샀었는데, 그때 산 게 지금 한 40만원어치 이렇게 하고 있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이후로 좀 블록체인 관심 가지고 이제 이런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연구실도 컨택하고 그렇게 진행해드렸습니다. 네, 그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크립토 씬이라는 게 사실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이런 산업에 바로 뛰어드는 분들도 많은데, 대학원에 오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회 같은 곳에 논문도 많이 쓰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2018년도에 그때 한창 붐이 시작됐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서울에서 이제 진행하는 국제 서밋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IEEE 블록체인 서밋 코리아라는 행사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다음 해 혹시 넘겨주셨어요? 네. 이 다음 해부터 이제 ICBC라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블록체인 앤 크립토커런시라는 학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 블록체인 분야 쪽에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가장 큰 국제 학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년 여기다가 저희 연구한 것들 한 번씩 매년 하나씩 논문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서 올해도 지금 6월 초에 이 김정원 학생이 가서 또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초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지 못했는데, 재작년부터 직접 두바이, 아일랜드 더블린 이런 데도 직접 가면서 논문 발표하고, 또 가면 되게 전 세계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이나 이런 연구자 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 사진은 재작년에 두바이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연구실 학생들 5명 정도가 그때 블록체인 연구를 하고 있어서 같이 가서 발표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학회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이나 응용 전반적인 걸 다 다룬다고 하면 그 내에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이 암호화폐 쪽도 좀 포커싱해서 볼 수 있는 워크숍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연구실에서 또 크립토엑스라는 암호화폐랑 암호화폐 거래소에 특화된 이런 워크숍을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번째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워크숍 내에서 이런 퍼블리케이션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체어 역할도 저희가 직접 해볼 수 있고,
다른 연구자들이 논문 제출하는 것도 직접 뭐 관리를 하고 연락 주고받고 하는 뭐 좋은 기회도 있어서 뭐 대학원에 오시면 이런 기회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뭐 교수라든지 이런 학계에 좀 남아서 계속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학계 쪽에서 이 블록체인 분야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번 학회에 제출된 논문 같은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8페이지 풀 페이퍼로 억셉된 논문들 보면 지금 한 36편 중에 9편? 거의 4분의 1 정도가 이 블록체인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 앤 서비스 이런 블록체인 응용하는 쪽에 치우쳐져 있었고 그 밑에도 뭐 디파이 서비스 아니면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의 결합 이런 쪽으로 뭔가 코어 기술에 대한 연구보다는 뭐 대부분의 논문들이 좀 블록체인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18년도부터 블록체인 연구를 연구실에서 진행하면서 뭐 제가 입학하기 직전이긴 한데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까지 관련해서 진행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 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토크 상에서 이런 트랜잭션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수집한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하는 기술 개발하는 정부 과제도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포스코하고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뭐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이런 포스코에서 스테인리스 제품 이제 정품인지 여부를 좀 트래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것도 진행을 했고 또 데이터 거래 플랫폼 같은 것들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네, 같이 연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새 CBDC 관련 얘기가 조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하나은행이랑 좀 2020년이랑 2021년부터 좀 하나 그 CBDC를 좀 POC 형식으로 개발하고 이제 검증하는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그때 구성했던 아키텍처의 일부분인데 그때 다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두 단계 투티어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있으면 중앙은행이 이제 발행을 하고 CBDC를 발행을 하고 시중은행이 그 다음 CBDC를 받아서 이제 사용자에게 뭐 결제할 수 있도록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거를 이제 물론 CBDC 자체가 블록체인에 꼭 기반해서 개발돼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좀 그때 상황상 이제 CBDC가 블록체인에 기반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해서 저희는 이제 하나은행이랑 같이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해서 좀 CBDC를 연구하고 개발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코스모스 SDK 기반으로 이제 블록체인 생성해서 개발했었고요. 그래서 해당 화면들이 그때 이제 하나은행 쪽 그 디자인 요건에 맞춰가지고 직접 개발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때 딱 그 시기가 딱 재난지원금 나오는 시기였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재난지원금 뭐 소멸형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소멸형, 뭐 감소 이런 것들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 2021년, 22년쯤에 이제 과제가 끝났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그 CBDC를 실제로 하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10만 명 대상으로 좀 실거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25년 3월 24일 기사인데 실제로 이제 실제 사용자 대상으로 이제 CBDC를 써보고 이제 좀 검증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달에 1차 실거래 테스트가 종료되고 다시 이제 이번 올해 하반기에 다시 2차 실거래 테스트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예전에 진행했던 12DC 프로젝트가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좀 이제 실제로 사용되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뭐 다양한 기업들이랑 일도 했지만 코인원하고도 특히 코인원하고도 같이 많이 과제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세계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고 하는 데서 그 트래블 관련한 규제가 발표가 되면서 좀 진행했던 과제입니다. 이 트래블이 뭐냐면 그 100만 원 이상 되는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 이걸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좀 저장을 둬야 된다라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다양한 거래소들이 이런 프레임워크 같은 걸 만들어야 돼서 그때 당시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했고 저희는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세 거래소가 합작 법인을 만들었던 이 코드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요구사항에 맞게 그런 트래블 프로토콜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직접 디자인하고 이게 실제로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인원하고도 더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멀티체인 입출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래소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 테더를 출금하려고 보다 보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트론 아니면 이더리움 이렇게 네트워크를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같은 코인 토큰이지만 여러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이걸 출금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선택해 줌으로써 뭔가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해외 거래소는 이미 그 많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하나도 없어서 코인원에서 이런 거 먼저 시작하려고 관련한 사전 조사라든지 관련 연구를 저희가 진행했고 또 NFT 관련해서도 그 실물 자산을 이제 조각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이 NFT를 여러 개의 프랙셔널 토큰으로 더 쪼개는 프랙셔널 NFT 개념이 들어간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해당 연구 과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연구 과제일 것 같은데 이제 제목만 보면 좀 경찰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진행형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개발해서 좀 블록체인이랑 그렇게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해당 과제에서 맡은 역할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신원 인증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력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원 인증은 다들 아마 그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 한 번씩 가보셨을 때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DID 기반 그 어플리케이션 DID 기반 신원 인증으로 찍고 들어가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었을 텐데요. 아마 그래서 저희는 그 DID 기반 기술을 여기 그 경찰관 신원 인증에 적용을 해서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API 레이어, 에이전트 레이어 이런 것들이 다 신원 인증에 기반한 그런 아키텍처이고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게 하이퍼레저 인디 네트워크인데 해당 하이퍼레저 인디 네트워크가 좀 DID에 특화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서 해당 블록체인 기반해서 이제 DID 신원 인증 서비스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력 관리는 이제 좀 저희가 해당 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경찰관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당연히 경찰관들의 자신들의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는 정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동의를 받고 나면 그 기업들이 자신들의 건강 정보를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궁금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사용 이력을 이제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변형되지 않게 투명성 있게 관리한다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하이퍼레저 패브릭 사용해서 같이 이제 신원 인증이랑 그리고 이력 관리 이 두 부분을 해당 연구에서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저희가 진행했던 과제들 소개했었는데
뭐 보시다시피 다 약간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필에서 좀 연구하는 분야가 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서비스 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 쪽이었고, 사실 저희 연구실이 이런 쪽으로 좀 특화가 된 거지, 다른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좀 코어 기술 쪽으로도 연구를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나중에 대학원을 생각을 하신다면 꼭 사전에 이런 어떤 연구들을 하는지 찾아보고 미리 그쪽 교수님이랑 모두 컨택을 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저희는 연구실에서 매년 연초마다 이제 국가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봅니다. 네. 아마 테라 루나 사태 이후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블록체인과 관련된 국가과제가 잘 안 나와가지고 올해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좀 이런 쪽으로 연구과제를 많이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지금 조기 대선 치르면서 좀 양쪽 당이 다 이런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좀 정책 토론도 하고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금 내년부터는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 직접 국회에 가서 앞으로 뭐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투자라던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출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정책적으로 많이 조언을 해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이제 또 저희 연구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이제 이 관련 연구는 아직 뭐 과제가 있다거나 펀딩을 받았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한 기술들인데요. 아까 이전 발표에서도 막 라자루스 그룹이나 그런 해킹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좀 라자루스에서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를 해킹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킹한 자금들을 어떻게 이제 해커들이 좀 세탁을 하느냐,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믹싱 과정이라고, 코인 믹싱 과정을 좀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코인 믹싱이 간단하게 뭔지 설명드리면, 이제 비트코인은 좀 보통 대부분 익명성을 기반한다고 알고 있을 테지만,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주소가 이제 가명성에 기반하고 있어서 완전한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해당 주소가 머신러닝을 기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소 분류 기법을 사용해서 주소가 누구한테 이제 종속되어 있냐, 이런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이제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깨지게 되는 거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거래들을, 비트코인 믹싱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간단한 코인 믹싱 원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 믹서라는 게 존재한다면 우리가 보유한 해커가 보유한 코인들을 믹서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믹서는 또 그거보다 많은 믹싱 풀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믹싱 풀에서 다양한 트랜잭션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믹싱 풀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다른 코인들을 이제 새로운 주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가 처음에 입력했던 입력 주소랑 이 받는 주소랑 달라버리면 이 입력 주소와 출력 주소 간의 연결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코인 믹싱을 통해서 세탁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비트 해킹 자금도 비트코인 믹서를 사용해서 돈 세탁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도 이제 또 자금 세탁이 이런 게 믹서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토네이도 캐시라거나 블렌더와이어 그리고 신바트와이어 이런 것들도 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좀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코인 믹싱 워낙 해킹 사례가 많다 보니까 코인 믹싱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고, 또 코인 믹싱을 탐지하는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해당 점이 처음으로 믹서가 자금을 얻은 해킹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주소들 통해서 트랜잭션을 보내고, 이 파란색 점이 이제 처음으로
믹서에게 들어가는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점 이후로는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파란색 점 이후로는 좀 추적이 불가능해져서 이제 믹서를 대부분 많이 해커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믹싱 기술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믹싱 탐지 기술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좀 이제 이런 믹싱 방법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믹싱 탐지 기술들도 같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뭐 다른 뭐 대학원 가능해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홍 교수님 그때 하신 거랑 오늘 실버 컨텐츠였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수님께서 올해 정년 퇴임을 하셔가지고 신입생은 더 안 받고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 박찬익 교수님 연구실도 네, 블록체인 하는 거 알고 있고 네, 거기는 제가 알기로 이쪽 저희처럼 응용 쪽보다는 좀 더 코어 쪽에 가까운 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교내는 아마 그 정도 좀 네트워크 쪽에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 쪽에 좀 더 가까운 연구를 하는 교수님도 계신데 송황준 교수님 연구실 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더 없는 거? 네, 여기서 마무리했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편하게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